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AI의 최고 경영자가 지난주에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당초 6시간으로 예정됐던 방문 일정을 1박 2일로 대폭 늘려서 국내 반도체 업계 투톱과 연쇄적인 회동을 가졌는데요. 전선을 다각화하는 AI 반도체 동맹부터 최근에 반도체 관련 주가 급락 소식까지 오늘 반도체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트먼 CEO가 이제 한국 다시 찾은 거 불과 이제 7개월 만인데 직접 AI 반도체까지 만들겠다고 이렇게 분주한 거죠? 네, 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샘 올트만인데요. 샘 올트만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은 챗 GPT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이 샘 올트만의 나이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과대한 좀 평가가 아니냐. 그리고 샘 올트만은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 보여요. 동성연애도 뭐 아버지가 될 수 있긴 하죠. 예, 입양을 할 수도 있죠. 네. 예. 어쨌든 이 샘 올트만이 한국에 2번씩이나 왔는데요. 지난번 왔을 때만 하더라도 챗 GPT 홍보용이었다 이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투자를 하는데 파트너를 구하기 위한 매우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용기로 입국을 했는데 당초에는 6시간만 있기로 했었는데 일정을 조금 늘려서 1박 2일, 1박 2일이라고 해도 19시간 정도인데요. 이 행보가 전 세계 언론에 굉장히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내에서는 SK냐 삼성이냐 과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 하는 것도 주목의 대상, 관심의 대상이었는데요. 올트만은 삼성을 집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평택 공장 직접 현장 방문도 했고요. 또 당일날 삼성과 서초동 사옥에서 만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하루만 가지고는 SK를 소화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루 더 늘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태원 회장과 올트만도 이제 저녁을 하고 늦은 저녁을 하고 바로 비행기로 나갔습니다. 이 올트만의 행보가 이렇게 주목을 끄는 것은요. 올트만이 그 챗 GPT의 파이오니어 선구자인 동시에 이 양반이 우리가 스스로 이 챗 GPT용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파트너로서 한국 업체가 올트만의 핵심 어떤 동맹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관심의 가장 큰 대상이었다. 뭐 그런 면에서 이번 방문은 올트만 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중대한 교두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큰 계획의 일환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그 챗GPT 하면 생성형 AI 하려면 더 잘하려면 HBM이라고 고대역폭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 분야에서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삼성보다는 더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삼성에 더 집중한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올트만이 반도체 자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만들겠다고 하는 회사는 바로 반도체 GPU의 패블리스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회사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면 그것을 생산을 해줄 파운드리가 있어야 되는데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지금 규모가 2등이죠. SK도 물론 파운드리를 하긴 합니다만은 삼성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 그런 점에서 올트만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이 GPU 반도체 생산을 이 대만의 TSMC에 거의 전량 지금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반도체 패블리스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 생산을 2등인 삼성전자에게 맡겨서 확고한 동맹군을 형성하는 것은 올트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제가 아니었겠는가. 또 삼성 입장에서도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에 그동안에 좀 많이 뒤처져 왔는데 올트만과 같이 GPU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도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가 한 경지를 열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 HBM 이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이건 뭐 엔비디아가 직접 생산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관련 하드웨어 쪽에서 이 인공지능을 회사를 직접 만들어서 인공지능 기계를 만들려면 HBM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SK와의 협력도 굉장히 절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과 워커힐 호텔에서 만찬을 했어요. 아무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는 올트만 입장에서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리지만 사실 값보다도 더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어서는 올트만의 구상, 그러니까 GPU 반도체 공장을 새로 하나 만들겠다는 그 구상을 실현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런 면에서 삼성과 SK와의 협력은 올트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올트만에게도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근데 삼성 SK뿐만 아니라 뭐 올트만의 이번 행보를 보면 글로벌 이제 주요 투자자 기업을 모아서 네트워킹을 하려는 좀 큰 그림이 있어요. 이걸 보면 일부에서는 반 엔비디아 연대 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올트만이라는 사람의 성장 과정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샘 올트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스탠포드 대학을 다니다가 학교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해서 자퇴를 했어요. 뭐 이 반도체 천재들의 대부분 성향이 자퇴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예. 빌 게이츠를 비롯한 또 스티브 잡스 뭐 대부분 도중에 자퇴를 하는데요. 그만큼 본인의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샘 올트만이 AI 반도체 행보를 한 것 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한국에 와서 한 행보고요. 자, 제 거꾸로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보면 아랍에미레이트의 UAE란 나라의 이 투자 유치 그 회사를 세우려면 1차적으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UAE의 돈을 받아서 같이 합작을 하겠다. 지금 이 대목 그러니까 중동의 석유 자금과 함께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있는 이 소프트뱅크를 만나서 여기도 출자를 해라. 그다음에 또 ARM이라는 이 반도체 설계 모델 만드는 회사 이 회사 최근에 상장을 했죠. 이 회사도 새로 만드는 반도체 회사의 어떤 설계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TSMC와 만나서 이것은 삼성전자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어떤 삼성과 TSMC 양쪽을 견주어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의회 관계자들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생산 부지 또 보조금 새로운 AI 반도체 만들려면 정부가 좀 보조금을 달라. 자, 이런 일련의 행보 5개의 행보만 놓고 보면 이것은 전형적으로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 샘 올트만이 스탠포드 대학을 그만두고 한 일이 뭐냐면 벤처 캐피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들성부른 나무를 가려서 그 회사를 키워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오픈 AI라는 회사도 올트만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죠. 그러면서 일란 머스크까지 끌어들였던 거거든요. 근데 머스크하고 지분 관계로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머스크가 떠났고 그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라를 설득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금을 끌어온 상태거든요. 자, 그런 어떤 전례를 입조 봤더라도 오픈 AI가 이번에 소프트뱅크 또 UAE 국펀드 등과 회사를 설립하고 기술 제휴선으로는
삼성전자를 꼭 집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소식들이 반대로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하게 하는 거잖아요. 독점을 깨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TSMC도 만난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젠슨 황 행보가 굉장히 발빠른데요. 지난주에 중국 본토에 갔었죠. 그래서 아주 이상한 춤을 춰서 세계적인 관심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춤을 췄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중국 사람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매출의 거의 30%가 지금 대륙 중국이기 때문에 자신이 중국 사람이다 해서 결코 중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어서 대만에 와서 모리스 챙 TSMC 창업자를 비롯한 TSMC 관계자를 만나서 혹시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오픈 AI가 TSMC의 반도체 생산을 의뢰하면 그러면 엔비디아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TSMC와 엔비디아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다. 특히 뭐 젠슨 황은 타이완 지역의 타이난 지역 출신이거든요. 대만 사람이죠. 뭐 그런 면에서 관계를 더 공고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픈 AI가 지금 GPU를 새로 만든다 하더라도 회사 설립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제품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뭐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요. 그게 뭐 몇 년 이상 걸리는 작업일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엔비디아와 TSMC가 결국 당분간은 이 반도체 생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큰 흐름은 주목을 해야겠지만 당분간 조만간 생길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엔비디아도 우군단속에 나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식으로 조금 더 이어가 볼 텐데요. 이런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열풍에도 웃지 못하는 반도체 기업도 있습니다. AI 반도체 품귀로 인한 수혜가 모든 반도체 기업에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있죠. 지난 주말 푹 꺼진 인텔 주가 이야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 지난 주말 이제 뉴욕 증시에서 인텔의 주가가 10% 넘게 급락을 했는데 이 직전에 나온 실적이라는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인텔 같은 큰 대규모 회사의 주가가 하루에 12%나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실제로 3년 만에 최대의 낙폭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인텔의 4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굉장히 컸다. 그 기대가 크면 실망도 좀 큰 법인데 시장의 전망이 매출 151억 달러,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 순서가 오른쪽 왼쪽이 바뀌었군요. 그러니까 전망이 154억 달러였는데 실적이 151억 달러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전망은 이게 지금 4분기 실적이 아니고 1분기 전망치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4분기 실적은 저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망치가 예. 잘 전망치보다 실적이 더 좋았고 예. 1분기 실적 전망이 좀 안 좋은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는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1분기가 당초 뉴욕 증시의 컨센서스보다도 많이 못했죠.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진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지금 이 122억 달러라는 실적도 뭐 그런 대로 선방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주 발작적 정세를 보인 것은 자, 이제 반도체가 잘 됐다. 앞으로 다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제 반도체 호황이 온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4분기까지는 잘했다가 1분기에 생각보다 실적이 못할 것 같다는 이 전망, 이게 시장에 어떤 쇼크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 이게 한 분기 만에 뭐 큰 변수가 생기나요? 왜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지죠? 그게 지금 반도체가 불황의 터널을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4분기에 좀 좋았다가 다시 1분기에 생각보다도 증가율이 낮아지면
아직은 터널을 완전히 못 나온 것이다. 그래서 깜깜한 터널이 좀 더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 서버라든지 클라우드 쪽에 대한 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지금 반도체가 좋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AI 관련된 반도체 일부. 그런데 이것은 AI 관련된 반도체는 반도체에 정말 지엽적인 아주 거죠, 지엽적인 아주 적은 포션이거든요. 엔텔도 뭐 잘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엔비디아나 TSMC 주가 폭등하는 거 그거 자체가 예외적이다. 그러니까 인텔까지 그 봄이 오기까지는 2025년이 돼야 된다는 이런 전망까지 나왔어요. 물론 팻 겔싱어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핵심 산업 PC와 서버 부분 이게 좀 수요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팻 겔싱어는 또 다른 방송에 나와서 좀 수요 감소하더라도 그래도 종전의 불황기보다는 훨씬 잘 된 거고 지금 인텔이 거의 6분기 만에 적자를 탈출한 상태거든요. 적자 전환을 6분기만 했군요.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시장에 좀 반응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하소연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장은 작년에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 이것은 터널을 다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좀 더 터널이 남았어 거기에 대한 실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 반도체 회사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인텔이 어떤 회사냐? 인텔은요 쇼클리가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원래 무어 같은 이런 양말이 쇼클리의 제1기 연구원들이거든요. 거기서 쇼클리 박사하고 그 사이가 벌어지면서 그 유명한 7인의 반란자 해서 쇼클리에서 떠나온 7명이 인텔을 만들어서 최초로 상업화를 시킵니다. 그 인텔의 반란자들이 나가서 만든 회사가 또 AMD라는 회사가 있어요. 반란의 반란이군요. 예, AMD의 반란군들이 나가서 만든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인텔로 볼 때는 자기의 뭐 저 자식 같은 그 AMD의 자식, 손자 같은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는데 우리 인텔은 뭐야? 그리고 기술 면에서도 인텔이 훨씬 더 앞서 있어요. 근데 시장이 좀 너무 AI 쪽에만 올인을 한다. 과연 AI가 반도체의 판을 바꿔주지는 않는다. 인텔이 한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팻 겔싱어는 지금 오히려 시장을 질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자손이 잘 되면 선조가 제일 좋아하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얘기가 다르긴 하네요. 피가 안 섞인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호재도 있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조만간 미뤄왔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여기 또 최대 수혜 기업은 인텔로 꼽히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보조금 이 칩스법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그 동안에 보조금을 준다 해놓고 실제로 보조금은 찔끔밖에 안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이든의 한 수,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의도적으로 좀 늦춘 것으로 보인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바이든의 올해 새해 연두교서 연설이 3월 7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때쯤에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보조금을 풀겠다. 자, 이런데 현재 미국 언론들의 보도는 좀 엇갈립니다만은 일단 인텔과 TSMC를 먼저 주고 나머지는 조금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보도와 한국의 삼성전자도 같이 줄 것이다라는 보도가 엇갈리고 있는 입장인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일단 최우선 순위에 있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인텔은 자국 기업이기 때문에 바로 자금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TSMC는 지금 미국에 엄청난 공장을 짓고 있는 지금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TSMC 이 두 회사가 우선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이 좀 속도를 못 내고 있잖아요. 이제 보조금 때문에. 그럼 보조금이 풀리면 뭐 속도를 당연히 내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원을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TSMC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준다 해놓고 보조금도 제대로 신속하게 안 나오니까 공장 건설을 좀 유예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주면 우리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TSMC의 전략의 바이든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얻어왔다. 이런데 우리 삼성전자는 사실 워낙 그 국제 신뢰도가 높고 착해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보조금 중간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생산 라인에 건립에 바로 들어갔거든요. 우직합니다. 예, 바로 이런 대목에서 바이든이 이런 우직하고 믿었던 삼성전자의 발등을 찍으면 안 되죠. TSMC 못지않게 삼성전자도 미국 반도체 산업의 진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조만간이 여기 포함되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